집이 넓다고 해서 반드시 편한 집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설계된 집은 단순히 공간이 크고 멋있는 걸 넘어서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에서 머물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마주하는지까지 치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집은 더 멋있게가 아니라 더 인간적으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공간은 의외로 현관이었어요. 기존의 현관은 그저 빠르게 지나쳐야 하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차가운 바다, 생활감이 쌓이기 쉬운 구조, 잠깐이라도 머물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현관을 동선이 아니라 여유를 두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바깥에서의 리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집에 들어오는 첫 순간이 막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되도록이요. 톤도 일부러 어둡게 잡았습니다. 현관이 밝으면 생활감에 시선이 먼저 닿게 되고 어두우면 오히려 공간 전체가 차분해지거든요. 이 집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게 만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은 다이닝인데요. 요즘 집에서 가장 많은 대화가 일어나는 공간은 사실 거실보다는 다이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식사를 하지 않아도 커피를 마시거나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같은 테이블을 공유하는 공간. 이 집에서는 다이닝을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중심 공간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현관에서 다이닝을 지나 자연스럽게 풍경까지 시야가 이어지도록 설계해 물리적으로도 넓지만 심리적으로 훨씬 여유 있게 느껴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이닝과 이어지는 공용부는 단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 단내림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구조라기보단 전통 공간에서 느껴지는 보 아래에 머무는 안정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장치에 가깝죠. 공간을 분리하는 목적보다는 사람이 더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감각을 조율하는 역할이죠. 큰 변화가 보이진 않지만 이 단 하나로 공간에 리듬이 생깁니다. 같은 공용부 안에 있지만 장면이 한번 바뀌는 느낌,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되는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양쪽에 서 있는 기둥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둥은 존재감은 있지만 시선을 빼앗지 않게, 사람보다 앞서서 너무 튀지 않게 설계하였습니다. 공간 자체보다 그 안에 머무는 사람에 자연스럽게 집중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집에서 빛은 장식이 아니라 설계적인 요소로 다루었습니다. 채광을 충분히 받아들이되 직사광처럼 날카롭게 들어오지 않도록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의 결을 조정하였습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공간에 과한 긴장감이 생기고 사람은 오래 머물기 어려워지거든요. 아침, 낮, 해질녘, 이 시간에 따라서 공간의 표정이 부드럽게 바뀌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안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의도적으로 끝까지 밀어서 배치했습니다. 공용부에서 바로 침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물리적인 거리를 한 번 더 확보한 거죠. 거실의 TV홀에서 시작된 흐름이 안방까지 하나의 메스감으로 이어지지만 막상 침실에 도달하기까지는 한 박자 더 걸리게 되는데 이 거리감이 적당한 프라이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된 공간은 아닌데요. 재료와 톤을 이어주어서 심리적으로는 언제든 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프라이빗한 영역은 안쪽으로 정리하고 공용부로 나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가족을 마주칠 수 있는 구조. 서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가족 간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집은 모두가 항상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야 하는 집은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장하되 유대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공간이 관계의 거리를 조율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가장 무리가 없는 설계라고 생각했어요. 이 집에 사용된 재료들은 처음에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질감과 깊이가 서서히 느껴지는 재료들이에요. 금속, 천연석,
빛을 내는 대리석, 이렇게 성격이 분명한 각각의 재료들이지만 해당 공간에 한정해서 마감재의 개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주거 공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편하고 익숙하게 느껴지도록 컬러 팔레트와 톤 앤 매너를 더 섬세하게 컨트롤하였습니다. 이 집의 목표는 특이하네 라는 반응이 아니라 오래 봐도 편하다 라는 감각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사용감도 재료의 물성 안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그 변화마저 집의 일부가 되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집은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뚜렷해지는 공간을 지향하였습니다. 이 집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더 멋진 집이 아니라 더 인간적인 집, 혹은 좀 더 나다워질 수 있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앞서 나서지 않고 사람과 생활의 감정을 조용히 받쳐주는 인테리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홈투어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라다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집은 딱 들어오면 창밖에 한강뷰를 넉넉히 보게 만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집 어디에 있든 전부 다 다른 한강뷰가 펼쳐지더라고요. 안방에서 보는 한강, 주방에서 보는 한강, 그리고 또 거실에서 보는 한강이 조금씩 다 결이 달라요. 처음 방문했을 때 이 집은 뷰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이 내력벽이 굉장히 많은 구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혁신적인 구조 변경, 그런 건 솔직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접근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크게 바꾸지 못한다면 공간마다 동선을 효율적으로 바꾸자. 이 동선이 효율적으로 바뀌면 시선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될 테니까요. 안방 복도를 만들고 아일랜드로 주방의 중심을 잡고 보조 주방을 새로 구성하면서 삶의 흐름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주방은 기존 구조가 참 아쉬웠어요. 긴 복도를 지나 걸어온 만큼 다시 들어가야 했으니까 동굴형 주방이라는 표현이 딱 떠오르는 공간이었거든요. 전형적인 구역제 주방이어서 거실에 있는 사람과는 항상 등을 지고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가 중심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방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주변으로 키 큰 장을 채워 넣어서 수납도 극대화시켰습니다. 주방에 있을 때 느껴지는 체감도 확 달라졌는데 요리를 하다 보면 안방 복도도 한눈에 들어오고 거실 뷰도 시원하게 이어져요. 이 주방이 이제는 닫힌 공간이 아니라 집 전체의 흐름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메인 공간,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거실과 주방 쪽 발코니는 확장을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주방 쪽 발코니입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확장하지 않고 화단으로 남겨서 고객님의 취향을 담을 수 있도록 했어요. 특히 안방복도 끝쪽에서 주방을 바라보면 하나의 그림처럼 프레이밍 되는데 주방 입구, 아일랜드, 화단, 한강까지 시선이 이어지는 그 순간이 굉장히 아름답게 걸립니다. 아일랜드는 천연드리석을 사용했어요. 부드러운 크림톤 배경에 석영 결정이 고급스럽게 퍼져있는 재료인데 자연스럽고 깊이감 있는 질감의 아일랜드가 주방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표면은 레더 피니쉬로 마감했습니다. 광택이 없어서 앤틱한 느낌이 나고 손에 닿는 촉감도 부드러워요. 사용 중에 지문이 묻거나 얼룩이 생겨도 잘 티나지 않아서 실제 사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다이닝 공간도 뷰가 아주 좋은데 다만 공간상 거실에 붙어 있어서 시각적인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다이닝 공간을 감싸는 양쪽 벽체를 무늬목으로 감싸 안정감을 주고 거실 주방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한쪽에는 브론즈경을 놓아서 뷰가 은은하게 반사되어 들어올 수 있게 무드를 잡아주었습니다. 이 집은 복도가 꽤 길어요. 그래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거리 구조를 만나게 되는데요. 왼쪽은 주방, 직진하는 거실, 오른쪽은 안방으로 연결되는 복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집들은 현관을 지나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 구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집은 복도를 지나는 동안 한강뷰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는데 중간에 주방 입구가 너무 노출되게 되면 시선이 끊길 수 있으니까 입구를 사선으로 살짝 틀어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오다가 딱 봤을 때 여기 주방 입구네 하고 너무 튀지 않게끔 공용부로의 시퀀스를 더 안정적이고 정제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주방 두 입구 쪽에 하리가 지나가는데 그 하리가 너무 도드라져 보여서 설계적인 요소로 숨겨주었습니다. 복도 시작부 도어 높이에 맞춰서 주방 입구까지 같은 높이의 라인을 쭉 이어준 거죠. 덕분에 복도가 훨씬 더 정돈돼 보이고 도어들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안방문이 복도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에서도 안방문이 그대로 보였고 안방에 들어가야 욕실과 파우더룸을 쓸 수 있는 구조였죠. 이번엔 안방부의 구성을 완전히 바꿨는데 안방 전용 복도를 쭉 만들고 그 끝에 파우더 공간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보통 이런 공간은 더 넓어 보이는 연출을 위해 거울을 배치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많이 했던 방식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부장 위에 가로결 도장 마감을 적용해서 차분하고 묵직한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무조건 넓어 보이게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방으로 향하는 도어를 끝에 배치했는데 문을 열면 한강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를 아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지스사의 라비올로 체어를 배치하였습니다. 안방도어 맞은편에는 파우더 공간을 품은 욕실로 향하는 도어가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웜한 톤, 공용 욕실은 상대적으로 쿨한 톤으로 설정했어요. 구조적으로는 아주 가까이 붙어 있지만 확실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현관 쪽에 방이 2개 있는데 복도 끝방은 남편분의 서재로 계획했고 그 옆방은 드레스룸 겸 런더리룸인데 또 필요에 따라서 게스트룸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이 머무르시는 공간인데 세탁기 건조기가 너무 노출되면 생활감이 확 드러나니까 불투명 유리로 부드럽게 가리고 그 안에 컴팩트한 미니 싱크도 하나 배치해드렸어요. 애벌 빨래나 바로 세탁을 투입할 때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집은 정말 처음부터 뷰가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집이었습니다. 그 뷰가 그 장점이 흐트러지지 않게 작은 부분들부터 차분히 다듬어 완성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다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올해 가장 유니크한 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성분 혼자 거주하실 32평 아파트입니다. 이 집은 고객님의 로망이 모두 실현된 공간인데요. 유니크한 블랙 인테리어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의 로망을 실현해줄 수 있는 곳은 일하다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항상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십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와서 한강 야경을 보면서 술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께서 필요한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이 현장이 전형적인 30평대의 답답한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좁은 복도와 협소한 안방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이라고 할 수 없는 짜투리 공간 등 비효율적인 구조를 영화에 나올 법한 공간으로 바꿨는데요. 지금부터 이 집을 어떻게 디자인하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현관은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훤히 보였고 복도가 짧아서 답답함이 있던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벽이 내력벽이라서 벽을 철거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현관에 자동 중문을 설치하고 기존 방의 일부를 내어주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집은 야경과 어울리는 집으로 계획을 하였고 남자 혼자 사는 집이어서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로 톤을 잡았습니다. 고용부까지 이어지는 블랙 유광 타일로 바닥을 마감하였고요. 이 현관 한쪽에는 벤치와 액자 공간을 디자인하였고 반대편에는 신발
신발장과 도어에 전신 거울을 시공하여서 디자인하였습니다. 비교적 협소한 공간이라서 하단부는 전부 띄움 시공을 하여서 개방감을 최대한 높였고, 신발장 아래에는 간접 조명을 시공하여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동 중문은 고객님의 요청 사항이었는데요. 자동 중문을 설치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하지만 슬라이딩 도어처럼 도어가 매립되어 있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관이 비좁기 때문에 현관 옆에 있는 침실에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도어가 매립되는 벽을 이용하여서 침실 내부에는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자동 중문은 택배를 가지고 들어올 때나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올 때 굉장히 편리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현관에서 인상적인 것은 위쪽에 이 루버 디자인인데요. 이 루버가 여기서부터 이 복도 끝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현관에서 복도까지의 깊이감을 강조해 줍니다. 이 루버에도 간접 조명을 시공하여서 전체적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요. 거실에서 주방을 보았을 때도 주방이 훨씬 더 와이드하게 보이게 합니다. 루버 하나로 3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복도는 기존의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어를 철거하고 길게 연장하였는데요. 이 복도 끝에는 거울과 조경 그리고 아트 페인팅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이 안방 도어를 철거하는 구조 변경은 긴 복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일랜드를 길게 연장하는 데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를 길게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벽 라인을 타고 쭉 이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기존 주방은 전형적인 주방이었는데요. 벽에 싱크대가 붙어 있었고 발코니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수납 효율까지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기존 발코니를 철거하고 주방을 확장하였는데요. 대면형 아일랜드를 시공하고 팬트리 공간과 다용도실까지 디자인하면서 쾌적한 주방 공간을 완성하였습니다. 또 주방 옆에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도어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일랜드를 기존 도어의 위치까지 시공할 수 있었고, 기존 도어의 위치에는 위스키장을 만들어서 장식을 겸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가 지배적이어서 주방의 아일랜드만큼은 포인트로 셀렉하였는데요. 이 아일랜드의 대리석은 피오르드 천연 대리석입니다. 피오르드 천연 대리석은 대부분이 석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조명을 넣었을 때 빛을 투과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을 넣었을 때 아름답게 빛나는 게 장점인 대리석입니다. 저희가 예전 프로젝트에서 이 아일랜드에서 빛이 나오는 프로젝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용된 천연 대리석은 석영이 일부만 들어가 있어서 일부만 빛이 나왔지만, 이 대리석은 전체적으로 빛을 투과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방보다는 고급 바 같은 느낌을 연출할 때는 탁월한 선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셨을 때 이 공간이 너무 어둡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루버 사이에는 러닝 LED도 추가로 설치를 하여서 조금 더 밝게 연출할 수도 있고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위스키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에 도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도어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서 이 공간을 벽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고객님께서는 위스키를 즐겨 마신다고 하셨고 위스키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선이 아일랜드에 집중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그 다음에 위스키장에 시선이 갈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아일랜드에는 싱크대만 시공하였고요. 뒤쪽에는 인덕션과 메리푸드, 상하부장을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바로 냉장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주방에 냉장고가 보이게 되면 너무 주방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간에 수납을 좀 더 만들어 드리고, 이 문을 열게 되면 냉장고가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메인 주방에서는 시각적으로 깔끔하지 못한 가전이 보이지 않아서 보다 더 쉽게 관리 및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소형 가전을 놓을 수 있는 보조 주방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용도실에는 또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아래에 분리수거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성 분리수거장들은 대부분 용량이 작은데 저희가 전용장을 만들어서 제법 큰 용량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곳이 거실입니다. 기존 거실과 구조는 똑같지만 한 가지 정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층고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층고가 2300에서 2400 정도인데 이곳은 가장 높은 곳이 3400입니다. 탑층이어서 천장을 철거하니까 이렇게 높은 층고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공간에 편차가 있지만 높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높였습니다. 탑층의 장점인 층고를 높이다 보니까 개방감이 정말 좋아졌고요. 훨씬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벽은 발레나 발페인트로 마감하였지만 이 거실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암석 아트월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암석 아트 페인팅은 일부 면적에만 적용해서 포인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은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벽 전체에 아트 페인팅을 적용하여서 더욱 압도적이고 웅장한 분위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아트 페인팅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퀄리티입니다. 넓은 공간에 아트 페인팅을 하였는데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집 전체가 저렴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아트 페인팅이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 암석 아트월은 집 전체의 분위기를 훨씬 더 남성적이고 유니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 벽은 바닥 타일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주방의 아일랜드 자체가 발광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닥은 유광 타일을 선택하여서 더욱 돋보이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거실벽 전체를 발레나 페인트로만 마감했다면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는 바닥 타일이 오히려 과하게 튀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암석 아트월이 들어오면서 벽과 바닥 그리고 거실 공간 전체의 톤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돼서 공간이 한층 더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완성되었습니다. TV는 85인치의 큰 TV를 설치하였고 그 옆에는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사실 이 템바보드는 디자인적으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쪽에는 수납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 수납 공간이 TV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TV에서 사용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가전제품들을 이 안쪽에서 넣고 수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집의 또 다른 메인 공간인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입니다. 기존 도면에서는 이쪽이 침실과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이라기엔 조금 협소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협소한 공간에는 붙박이장만 배치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하면서 두 가지의 실용적인 용도를 가진 공간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 대부분이었던 이 집에서 이 공간만 철거가 가능한 벽들이 있었는데요. 그 벽들을 철거하고 지금처럼 구조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총 4가지 공간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바로 여기 건식 세면대 공간, 습식 욕실, 양변기 공간,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건식 세면대 공간부터 설명드리면 기존의 욕실 안에 있던 세면대 공간을 바깥으로 빼내서 건식 세면대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이곳은 건식 세면대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을 지나서 드레스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양변기 공간과 습식 욕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면대 거울과 옆 유리 그리고 출입문은 모두 비례감을 고려해서 천장 끝까지 시공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층고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 들어온 입구에서는 물결 조명을 시공하였는데요. 물결 조명이 돌아가게 되면서 오브제 같은 느낌을 주어서 갤러리에 온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습식 욕실이 등장하는데요. 이 샤워 공간과 욕조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넓은 욕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전욕조로 진행하였는데요. 이곳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천장인데요. 욕조에서 반신욕을 즐기면서 천장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욕조에서 몸을 담그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천장 디자인에 디테일이 하나 있다면 이 천장에 광섬유로 디자인하는 목적이 밤하늘의 별 같은 느낌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광섬유의 조도나 아니면 크기가 다 비슷하다면 일률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광섬유를 시공할 때 조도와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서 조금 더 다양하고 풍부한 느낌의 별들을 연출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면 바로 이제 드레스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유리장 안에는 간접 조명을 시공하여서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고요. 반대쪽에는 하부장을 놓아서 개어 놓을 수 있는 옷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하부장의 앞쪽에는 또 빨래 바구니를 만들었는데요. 빨래 바구니가 굉장히 또 특이한 디자인입니다. 이 빨래 바구니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뚜껑이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열릴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욕실을 사용하시고 굉장히 편하게 수건이나 속옷들을 넣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액세서리함을 제작하였고 위쪽에는 봉을 설치하여서 필요한 경우에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공간의 안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을 설치하였습니다. 드레스룸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으면 시간과 수고를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동선인데요. 이 주방 발코니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으면 빨래를 꺼내서 거실에서 정리하고 그걸 또 이렇게 크게 들어와서 드레스룸으로 가져가는 동선,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 변경과 가전의 배치로 훨씬 효율적인 생활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안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방은 기존의 문 위치를 바꾸고 복도의 일부 공간을 내어주면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꽤나 넓은 사이즈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을 뜯고 다시 시공하면서 거실과 같이 층고가 높아졌습니다. 사선 형태의 천장이 되었고 그 아래에 단을 디자인하여서 간접 조명을 시공하였습니다.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침실이 있는 곳은 매립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고 간접 조명만으로도 이렇게 조도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은은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 안방은 고용부의 톤앤매너와는 다르게 아늑한 분위기로 풀어보았는데요. 침대 헤드홀도 좀 부드러운 원로 색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재미있는 가구 디테일이 있는데요. 고객님께서는 충전해야 되는 전자기기가 많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이 라인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위에 상부를 슬라이딩하면 충전 단자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하였습니다. 반대편에는 원래 도어가 있던 자리인데요. 저희가 벽체를 세운 자리인 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립 선반을 설치하여서 여기에도 소품들이나 책을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침대 맞은편에는 85인치의 TV와 홈바 그리고 수납장이 배치되어 있고 이렇게 의자까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홈바는 위스키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뒤쪽에는 공간을 은은하게 반사할 수 있는 거울을 약간 사선으로 조각하여서 디자인하였고요. 선반 아래에는 이렇게 간접 조명을 시공하여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이 위치 또한 한강 야경이 정말 잘 보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위스키를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의자 배치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또 유니크한 장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장이 바로 시계를 배치할 수 있는 시계장입니다. 이 안에 있는 시계가 좀 더 돋보일 수 있게끔 간접 조명을 넣었고요. 뒤쪽에 조금 특이한 디테일이 있는데 일반적인 루바를 물결치는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여서 좀 더 유니크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 시계장도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크한 블랙 인테리어 남자가 혼자 사는 집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다 디자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라다 디자인 대표 최지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일산에 위치한 62평 아파트입니다. 이 공간은 부부 고객님 두 분이 거주하실 공간으로 고객님의 요청사항이 명확했던 현장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공간을 디자인한 김미연 디자이너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연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현장은 정말 인상적인데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고객님께서는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집인 만큼 넓고 활용도 높은 다이닝룸을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집 전체가 밝은 분위기보다는 각 공간마다 고유의 특색이 있기를 바라셨고요. 이런 고객님의 니즈를 반영해서 저희 이라다 디자인이 잘하는 구조 변경까지 세심하게 작업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아일랜드부터 시작해서 세면대, 거실 천장 조명 등 인상적인 포인트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현관부터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첫인상인 현관입니다. 고객님께서는 62평의 넓은 평수에 비해 현관이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하셨고 개방감과 함께 수납 기능을 동시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디자인을 고민했는데요. 먼저 맞춤 팬트리장을 제작했습니다. 이 팬트리장은 고객님께서 보관하고 싶어 하셨던 캐리어나 큰 짐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외관은 무늬급 마감재를 사용해서 중후한 톤과 세련된 질감을 더했고요. 공간에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신발장을 제작했는데요. 이 신발장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원래 이 신발장은 이 금속을 하나하나 다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디자인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가구 유리 프레임에 유리가 아닌 페트를 넣음으로써 이 분위기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손잡이도 굉장히 독특한데 이것도 다 제작을 해서 끼워서 맞추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저 끝에 보시면은 도어를 열었을 때 이 면에 전체적으로 거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나가시기 전에 전신 거울을 한번 보시고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드렸습니다. 특히 거울이 있는 쪽은 이 집의 첫인상임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보통은 키 큰 장을 배치하면서 한 면을 전신 거울로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개방감을 살리고 수납까지 고려해서 이번 현장은 하부장을 제작했습니다. 그 위에 커다란 거울로 디자인을 하였고 이 하부장 위에는 화사하면서도 포인트가 될 만한 파타고니아 느낌의 소재로 연출을 했고요.
있는데요. 이 옆면에는 투명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의 분리감을 주면서도 개방감을 느끼게 디자인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쪽까지도 가벽을 만들어서 하부장이 꽉 차게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들어왔을 때 시야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이쪽에 그림을 걸었을 때 또 그림이 가려지는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을 투명 유리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쪽이 다이닝 공간입니다. 여기가 고객님께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다이닝룸을 워낙 중요하게 신경 쓰셨어요. 이쪽이 원래는 거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저희가 일부를 분리해서 다이닝룸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였는데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디자인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먼저 구조 변경을 통해서 거실과 다이닝룸이 서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조정했어요. 다이닝룸에서 현관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점이 고객님께서 불편하다고 하셔서 맞춤벽을 설계해서 시야를 적절히 차단했습니다. 이 벽은 앞에서 말씀드린 액자가 걸리는 벽입니다. 벽의 끝부분에는 유리 파티션을 사용했는데요. 이 유리 디자인은 주방과 다이닝룸 사이에 시각적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손님이 다이닝룸에 앉아 있을 때 요리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기다리시는 분과 음식을 준비하는 분 모두에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닝룸 입구에 약간 어두운 톤의 기둥을 디자인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우드톤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시에 다이닝룸과 거실을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조금 더 분리감과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유리 파티션을 디자인해서 다이닝룸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이 이쁜 대리석 안쪽에는 고객님께서 거울을 설치하실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거울은 굉장히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 공간의 포인트가 될 디자인입니다. 식탁도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드 슬랩을 좀 들여와 봤어요. 거울의 이미지와 우드 슬랩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이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우물선장은 저희가 일부러 디자인하였는데요. 층거를 더 높아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조명 또한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훨씬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방입니다. 이 공간은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해서 가장 독창적인 요소를 담아낸 공간인데요. 이 주방의 중심에는 단연 쫙 뻗은 5600 길이의 오묘한 청록색 아일랜드가 돋보입니다. 이렇게 강렬하고도 신비한 색의 아일랜드가 주방에서 중심을 잡아주니까 주방 공간 자체가 영화에 나올 법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일랜드는 공간의 포인트 역할을 하면서도 실용성과 디자인 그리고 조형미를 모두 고려한 결과물입니다. 바깥쪽을 보시면 블록처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조명도 인상적인데 어떤 디자인인가요? 이 위에는 물결판 스테인리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주방을 좀 묵직하게 눌러주고 거실 쪽은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천장에 이 어두운 우드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어두운 우드톤이 전체적으로 다 깔리게 되면 이게 자칫 무거워서 주방 공간이 좁아 보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 물결판이 반사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주려고 이 물결판을 천장에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천장 디자인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네. 바리소를 할지 아니면 미로소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매력적이고 또 약간 유니크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물결판 스테인리스는 제가 백화점이나 아니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 주거 공간에 이게 들어오니까 되게 색다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공간이니까 이 집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면 주방을 할 때 뒤에는 냉장고랑 키 큰 장이 배치되게끔 디자인을 하는데 여기는 또 색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중문도 되게 이쁜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중문 같은 경우에는요, 주방과 그 안쪽 홈바 공간을 약간 중첩시키는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간 안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중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패브릭 유리도 살짝 어두운 듯하게 만들어서 그 안이 보일락말락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안쪽 홈바 공간에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는데요. 이쪽에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손님이 오지 않을 경우에 부부끼리 편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홈바 내부에 식탁이 있다 보니 요리를 한 뒤에 바로 식사하실 수가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홈바 공간 내부인데요. 사실 이 홈바 공간을 보면 이 집은 정말 일반적인 아파트와는 다른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기 구조를 짤 때 보조 주방으로만 만들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니까 좀 더 이 생활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게끔 만들어주는 동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 비밀이 있는데요. 여기가 기존의 주방이었기 때문에 다용도실로 나가는 문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홈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문의 위치를 이동을 하여서 저쪽으로 저희가 다용도실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다용도실은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주방에서 다용도실로 나가는 동선에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그니처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키 큰 장을 설치한 게 아니라 이 벽에 시그니처 사이즈에 맞춰서 정확하게 타공을 하여서 이 냉장고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다용도실 도어로 향하는 라인까지 정확하게 라인을 맞춰서 조금 더 일체감이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마치 벽에 이 시그니처 냉장고가 박혀있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쪽이 변경된 다용도실의 입구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는 입구를 유지했다면 주방을 거쳐서 그 다음에 홈바를 들어가서 다용도실로 들어가야 됐지만 이제는 바로 주방에서 다용도실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동선 변경은 아일랜드를 더욱 길게 확장할 수 있게 해주었고 다용도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실로 들어갈 수 있는 도어인데요. 이 도어의 손잡이도 시그니처 냉장고의 손잡이랑 좀 비슷한 톤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분리수거 통이 놓여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벽렬로 배치하였습니다. 기존에 바닥에 내려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허리를 숙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높여서 설치해 드렸고 이렇게 되면 자주 사용하시는 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허리를 숙이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올렸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는 빨래 바구니를 놓을 수 있게끔 설계해서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이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인출식 건조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건조대는 꿉꿉한 빨래나 섬세한 옷을 손쉽게 말릴 수 있는 실용적인 옵션으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건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이 건조대를 통해서 필요한 옷들을 말릴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다음은 공용욕실입니다. 이곳은 사실 구조 변경이 진행된 곳인데요. 원래 이곳은 문이 없었습니다. 문이 없는 상태에서 이곳에 세면대가 놓여 있었고 이쪽 벽에 문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관에서 들어와서 옆을 돌아보면 세면대가 보이는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안쪽에는 다시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이 있는 비좁은 공간이었어요. 세면대가 굳이 2개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하나는 과감하게 없앴고요. 문 또한 이쪽에 위치시켜서 미관상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자연에서 온 소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세면대는 천연대리석으로 디자인하였고요. 아래는 훈증 무늬목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묵직한 느낌을 내려고 했고요. 이 공간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이 공간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연출했어요. 아무래도 복도 끝에 있는 부분인 만큼 양변기가 바로 눈앞에 보이면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세면대를 길게 뽑아서 복도 끝에서 봤을 때도 아름다운 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봤을 때 오브제 같은 느낌이 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이 진행하는 상부장은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상부장의 경우 수납 효율을 높여줄 수 있지만 앞으로 튀어나와서 무거운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공간 자체가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저희가 하부장만 진행을 했고 하지만 하부장만으로는 수납이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입구 쪽에 키 큰 장을 배치해서 이 수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주방과 다이닝룸이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만큼 거실은 전체적인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포인트를 살리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TV월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거실의 핵심은 TV월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저희가 이전에 디자인했었던 양지 금호 현장의 TV월을 좋아하셔서 이를 참고하여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TV월은 하나의 오브제 같은 느낌을 주면 좋을 것 같아 하나의 덩어리처럼 연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TV월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조형미나 이 밑에 이 포천석으로 마감한 사운드바 받침대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소재의 가공에 따른 다양성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이 제품인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포천석은 이 공간의 포인트 요소인데요. 통석재를 사용해서 디자인했습니다. 전면 부분은 혹두기 마감을 해서 자연적인 느낌을 살렸고요. 이 위쪽은 먼지가 쌓이는 부분이어서 관리가 편하도록 깔끔하게 혼드 마감을 처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되게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인데 여기에 이렇게 자연석과 그 다음에 이따 복도에서 나올 자연적인 조경 소재가 어우러지면서 모던하지만 약간 자연적인 느낌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아이덴티티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사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디테일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통석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밑에 부분 자세히 보시면 살짝 띄움 시공하여가지고 이쪽에 실리콘을 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깔끔하게 이 쉐입이 나오게 되면서 더 고급스럽고 완벽하게 연출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포천석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석재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옥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쪽 끝을 보시면 이 끝에를 이렇게 사선 처리를 하여서 마치 한옥의 주춧돌을 좀 연상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하였는데, 이렇게 앞에 혹두기 마감과 사선 처리, 그 다음에 밑에를 약간 띄워주는 이 디테일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뷰가 이 집의 가장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뷰입니다. 바로 이쪽 공간에는 주방이 위치해 있고 뒤에는 다이닝 공간이 보이게 되죠. 앞쪽에는 TV홀과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소파까지 저희가 배치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할 때 평수가 60평이긴 하지만 조금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이게 하는 구조 변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뷰를 바라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공용 공간을 설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뷰입니다. 저희 이라다에서는 공간 디자인뿐만 아니라 스타일링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공간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도록 노력했는데요. 이 러그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하고 패턴도 고객님께서 직접 제작한 그런 러그이고요. 소파랑 사이드 테이블, 체어는 더맨션 제품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저희가 공간을 디자인했으니까 안에는 알아서 꾸미세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홈스타일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소파나 아니면 가구, 그리고 소품, 이런 실링팬이나 조명과 그 다음에 커튼까지 저희는 같이 올인원으로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들어오시면 바로 보이는 복도 끝부분 캐릭터 존입니다. 저희가 이 공간 디자인 잘하는 거 아시죠? 전체적으로 묵직한 톤 앤 매너를 유지하면서도 이 복도 끝에는 조경 공간을 추가해서 공간의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이 조경 공간은 초록식물을 활용해서 무게감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시각적인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이 초록식물은 복도 끝에 시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집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 그냥 조경만 설치했다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조금 더 재밌는 요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유리에 식물이 비치는 듯한 연출을 하였는데요. 이것 또한 일반적인 연출을 넘어서서 조금 더 색다른 요소로 다가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도 공간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쪽에 서재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아일랜드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길게 뽑게 만들기 위해서 문의 위치를 이 뒤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드려서 여기에 청소기나 필수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을 옮기면서 아일랜드도 더 길게 연장할 수 있었고 실용적인 수납 공간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안방 공간입니다. 이곳은 구조 변경과 효율적인 동선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공간입니다. 기존의 안방은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지나치게 커서 단열이 어렵고 공간 활용도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발코니 문을 소형 도어로 변경하면서 안방의 크기를 조금 줄이고 발코니를 효율적으로 분리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보시는 것 같이 컴팩트하게 디자인되었고요.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게 되면 파우더룸이 나옵니다. 파우더룸의 슬라이딩 도어는 완전 매립형으로 디자인하였고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속으로 발색을 하여서 좀 고급스럽게 이 분위기에 맞춰 디자인하였습니다. 기존 파우더룸은 매우 좁고 활용도가 낮았는데요. 저희는 안방의 일부 공간을 파우더룸으로 확장을 하면서 고객님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문을 만들어서 한 분이 주무시고 계셔도 드라이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외출 준비를 할 때는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과는 다르게 이 파우더룸 공간은 사용하는 공간에 맞춰서
조금 조도를 밝게 연출하였고요. 양쪽에는 수납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상하부장과 키 큰 장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파우더룸과 이어지는 공간은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효율적인 동선인데요. 이 안방도 동선 설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화장실에서 씻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에서 옷을 입은 다음에 여기 파우더룸 공간에서 화장과 외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동선입니다. 여기는 파우더룸에서 바로 이어지는 안방 욕실입니다.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세면대 상판인데요. 알래스카 화이트입니다. 먹물이 번져 있는 듯한 독특한 패턴이 공간의 분위기를 강하게 잡아주는 포인트예요. 사실 알래스카 화이트 천연 대리석이 있는 게 아니라 타일로 만들어진 세면대예요. 600에 1200 사이즈의 타일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이음매 부분에 테낙스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만들어 봤어요. 아트 퍼니처를 전공한 저희 현장 소장님께서 이렇게 디테일을 잡아주셔서 분리되는 느낌 없이 통 대리석처럼 이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면대 위에 놓인 반투명 세면볼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 디자인이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안방 욕실에서도 깔끔함과 개방감을 유지하기 위해 상부장은 과감히 생략했어요. 대신 부족한 수납 공간은 하부 선반과 변기 공간에 있는 키 큰 장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쪽 벽면에 설치한 면도경은 실제로도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 공간에 잘 어울리는 디테일 요소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샤워 공간과 욕조 공간이 있고요. 저희 반대편에는 변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조는 계단을 추가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높은 욕조를 바로 올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계단을 사용하면 훨씬 편리하고요. 이 계단은 샤워할 때 앉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편리함을 위해 벤치를 많이 디자인하는데 이 디자인은 벤치로도 계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디자인입니다. 샤워기 옆에는 샤워용품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인에 맞춰서 선반들이 앞으로 나왔다면 약간은 투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선반을 살짝 밀었고 훨씬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쓴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욕실문은 브론즈 사틴으로 실루엣이 어둡게 보이는 유리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데다가 저희 일반 유리보다 어두워서 프라이빗한 느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소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집은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각 공간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담아낸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넓은 다이닝룸과 독창적인 주방 아일랜드, 이라다 디자인의 스타일이 반영된 안방과 파우더룸 등 공간마다 고객님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디테일들을 담았습니다. 김미연 디자이너는 이번 현장을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자연에서 온 소재들로 구성해서 고급스럽게 연출하려고 노력했어요. 무엇보다도 고객님께서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너무 기쁘고요. 대표님께서도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디자인을 보고 사실 이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현장인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예쁘게 나와서 흡족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현장을 디자인해준 김미연 디자이너와 디자인을 또 완벽하게 구현해준 최재영 팀장과 이동훈 사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라다 디자인입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일산에 위치한 제니스 69평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저희 이라다 디자인에서는 이미 제니스 아파트를 한번 인테리어 했었는데요. 이번 현장도 저번에 올라온 영상의 제니스 아파트와 동일한 평수의 대칭형 아파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고객님 구성원은 부부와 아들, 딸이 살고 있는 4인 가족입니다. 아드님은 음악을 하시고 따님은 미술을 한다고 해요. 예술가들이 사는 집답게 집 또한 예술작품처럼 디자인되었습니다. 우선 아내분께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우아한 분이셨어요. 이 집도 아내분의 우아함을 살려서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집안의 아웃코너 부분을 라운드 처리하여서 좀 시선을 정리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명확하게 원하시는 톤 앤 매너가 있으셨어요. 바로 시크함인데요. 여러분들은 시크함이라고 하면 어떤 디자인이 연상되나요? 아마 모든 분들이 조금씩 다른 디자인을 생각하실 겁니다. 고객님께서는 시크함을 원했지만 화이트 베이스 색감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과 함께 화이트와 블랙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하지만 색감보다도 더욱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이 집의 시크함을 더해줄 요소는 여러 번의 소통 끝에 발견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레퍼런스 사진을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재 체크를 여러 번은 했지만 고객님의 마음을 훔치는 자재가 없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레퍼런스 사진 중 구석에 보이는 자재를 보고 고객님이 바로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집의 시크함을 더해준 자재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쪽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의 경우는 사람과 집이 만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현관 또한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공간을 보시면 벤치를 제작했는데 실용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벤치가 이 집의 첫인상과 연결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운드 처리된 디자인이 인상적인 집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집의 감각과 인상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 대리석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인데요. 이 대리석이 바로 시크함의 열쇠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대리석과 벤치로 받는 인상은 마치 영화를 시작할 때 프롤로그를 감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리석 자재는 주방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무래도 4인 가족이 살다 보니 고객님께서 현관 신발장에 많은 수납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벽면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이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맨 끝에는 우수관이 있는데 우수관의 점검 위치를 변경하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과 장 사이에 가운데는 수납을 할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관상 벽 자체로 두는 것보다는 마치 장이 길게 이어져서 좀 넓은 공간처럼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개방감도 좀 더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펜던트 조명과 간살로 된 수납장이 보입니다. 역시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춘 오브제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성스러운 시크함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그 여기 정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리석을 시공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집의 메인 매테리얼로 사용된 대리석입니다. 이 대리석 같은 경우가 되게 다양한 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 대리석을 한 판을 샀을 때 이 현관에 어울리는 부분과 주방에 어울리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그 공간을 저희가 직접 셀렉해서 이 대리석은 현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쪽은 서재 공간입니다. 남편분은 종종 음악을 듣거나 노트북을 하는 정도로 서재를 사용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거실 창가에 서재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거실 창가 부분이 이 집에서 가장 좋은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보내고 싶으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기존의 팬트리로 사용하던 공간을 저희가 살짝 확장해서 서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이 공간이 골방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프라이빗하면서도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을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한 공간입니다. 이 집은 층고가 굉장히 높은 만큼 그레이 도어를 상단까지 올려서 시원하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레이 도어는 차단감과 개방감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집의 색감은 화이트지만 차별점을 주어 서재만의 분위기를 확보하고 내부 책상과 의자는 어두운 컬러를 연출하여서 밖에는 잘 보이지 않아 깔끔한 인상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기존의 좁은 공간을 확장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느낌을 주면서 이 집의 무드를 가져갈 수 있게 뒤에 공간의 벽을 라운드 처리하였습니다. 이 디자인이 참 예쁘기도 하고 동글동글한 느낌을 주어서 앞에 있는 그레이 도어의 시크함과 라운드의 부드러운 느낌이 잘 조화되었습니다. 서재 공간의 인코너 부분을 라운드 처리하여서 좀 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서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주방 공간입니다. 이 집의 시크함의 비밀 바로 천연 대리석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대리석을 선정하는 게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객님 마음에 드는 대리석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발품을 팔면서 수소문한 결과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임프레션 라필이라는 석종이라는 걸 알아냈고 저희는 이 석종을 결국 구해와서 이 집의 시크함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번 현장 특성상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었고 아일랜드의 크기가 무려 5m여서 대리석을 커팅해서 옮겼어야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리석을 커팅하게 되면 대리석 본연의 자연스러움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잘린 대리석을 분매치 시공하여 시선의 분산을 방지하고 우아하게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아래를 보시게 되면 밑을 띄워서 조명을 넣어드렸는데요. 조명은 은은함을 더해줘서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면 길어 보이는 건 물론이고 공중에 뜬 오브제 같은 느낌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조명이 우아함을 더해줘서 훨씬 인상적인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전에 진행했던 제니스 현장 같은 경우는 보조 주방으로 들어가는 도어를 히든 도어로 제작을 하여서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간살 도어를 제작을 하여서 보조 주방 내부가 살짝 드러나 볼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이 간살문을 만드느냐 히든 도어를 만드느냐는 전반적인 디자인의 면으로 되어 있는지 선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곳은 선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 문을 간살문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보조 주방의 문으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홈바의 문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 주방 입구 부분은 기존에는 없던 공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막혀있던 공간을 열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순환 동선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순환 구조는 한국에서 보기는 힘들지만 저희 이라다 디자인에서는 몇 번 선보여 드렸었는데요. 요즘은 평수가 넓은 경우 이런 구조를 사용해서 실용성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개방감 그리고 재미까지 느낄 수 있어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공간은 보조 주방 공간입니다. 저희가 작업한 이전 제니스와는 다르게 이번 보조 주방 공간은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번 고객님께서는 요리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보조 주방 활용도가 높다고 하셔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맞췄습니다. 이쪽에 인덕션은 환기가 쉽도록 창문 앞에 설치해 드렸고요. 후드가 있어도 창문만큼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문 바로 앞에 인덕션을 만들어 드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보조 주방은 대문형 주방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또 아일랜드가 더 아름답고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조 주방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작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조 주방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이 보조 주방만 있어도 요리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 공간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싱크대와 인덕션 그리고 냉장고까지 배치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보조 주방 맞은편 공간인데요. 보통 우리 주부분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자녀분들의 빨래일 텐데요. 보조 주방 겸 세탁실의 경우에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순환 동선으로 자녀분들의 방과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자녀분들이 세탁물을 넣기에도 아주 편리한 구조입니다. 이전에는 런드리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렸었는데 보조 주방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여시게 되면 바로 자녀 방과 복도로 나가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보통 빨래를 하려고 할 때 빨래가 대기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보통 빨래 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빨랫감을 갖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세탁기가 바로 이 동선에 있고 이쪽에 세탁물이 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세탁을 할 수 있고 어머니가 굳이 이제 이 세탁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바로바로 돌려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 동선에 배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조 주방에는 분리수거도 많이 하시잖아요. 편하고 깔끔하게 분리수거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장도 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은 다이닝 공간입니다. 원래 이쪽 공간을 남편분의 서재로 사용하려고 고민했던 공간인데요. 이 현장에서 가장 좋은 뷰를 갖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연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의 포인트는 바로 이 샹들리에인데요. 이 샹들리에는 아일랜드의 화려함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선정된 것입니다. 보통 샹들리에는 굉장히 화려한 편인데 이 샹들리에 같은 경우는 적당히 화려하면서 그리고 또 시크한 느낌까지 갖고 있어서 이 공간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거실 공간입니다. 이 거실 공간의 천장을 한번 보시면 이 화이트 베이스에 마그네틱 조명으로 블랙 라인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 천장 실링팬의 경우 우물 천장을 만들어서 연출하였는데요. 다른 집들의 우물 천장과는 다르게 이 집만의 특색인 라운드 디자인을 살려서 우물 천장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TVR 공간입니다. 이 TV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로 앞에 정말 화려한 아일랜드가 있기 때문에 TV월은 조금 죽어주길 원해서 저희가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그래도 이 집의 특색인 라운드를 이 포인트로 넣기 위해서 이 양쪽 끝에는 라운드 처리를 하여서 이쪽에는 오브제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이쪽에는 간접 조명을 활용하여서 밋밋하지 않은 TV월을 디자인하였습니다. TV가 이 TV월보다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간이 현관에서는 바로 복도로 이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 이 TV가 옆면이 보이지 않게끔 살짝 넣어서 좀 더 깔끔한 라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바로 복도 공간입니다. 이 복도 공간은 레이아웃을 변경하여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뤄낸 공간인데요. 원래 이쪽에 공간을 가로막고 있던 벽이 있었습니다. 이 벽을 철거하여서 쭉 뻗어나가는 깊이감을 연출하였습니다. 기존 레이아웃보다 훨씬 개방감이 느껴지고 고용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거울과 화장대를 배치하여서 시각적으로도 훨씬 넓어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의 아이덴티티로 사용된 차연드레석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아일랜드에서 되어 있는 차연드레석과 똑같은 제품이지만 아무래도 차연드레석의 특징이 똑같은 차연드레석이지만 다른 플로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일랜드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 조금 이 화장대에 맞는 느낌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여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이 집의 곳곳에 현관, 주방, 그 다음에 이 화장대 공간에 이렇게 똑같은 대리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넓은 집이 각각의 공간이 분리되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똑같은 무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복도에서 이어지는 곳 중에 하나인 드레스룸인데요. 이곳 가구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집의 트레이드 마크인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결합하여 부드러운 감각을 느낄 수 있고 활용도까지 높게 코너까지 오픈할 수 있는 형태의 가구를 연출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코너장 같은 경우는 가구의 속장 때문에 코너 부분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경첩과 내부 속장을 개조하여서 여기 코너 부분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막혀있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수납하거나 꺼내기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 공간은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의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로 양변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섹시한 세면대가 보이는 걸로 바꿔서 좀 더 로맨틱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레이아웃 변경을 하게 되면서 화장실 구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뀐 결과인데요. 정면에 보이는 세면대기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양변기, 그리고 우측에는 샤워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을 강조하셨던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이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배치하였는데요. 그리고 샤워 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새롭게 디자인을 하였는데 샤워기 공간 바로 앞쪽에 앉는 벤치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이 공간이 샤워 공간이 아니더라도 약간 오브제처럼 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면대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특이하게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세면대 뒤에 공간은 젠다이가 있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젠다이 뒤쪽 공간을 한 단 낮춰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여기 고객님께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사용하시는 제품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 공간에 화장대를 올려놨을 때 조금 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단 낮춰서 이 제품들을 보관하여서 떨어지지 않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 현장 어떠셨나요? 도화지 같은 화이트 요소, 라인이 얇은 블랙 컬러를 활용하여 세련된 연출을 진행한 현장입니다. 그 위에는 중심을 잡아주는 쿨톤 대리석을 배치하였고 너무 차갑지 않게 라운드 디자인으로 선을 처리하였습니다. 정말 감각적인 고객님과 딱 어울리는 집이 탄생하였습니다. 차연 대리석의 경우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른 느낌이 나는데요. 이런 대형 아일랜드의 경우 대리석을 잘라서 옮겨서 다시 연결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저희 이라다는 굉장히 많은 차연 대리석의 상판을 만들어 왔고 여러 가지 요소로 저희가 물성을 많이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번 현장도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현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